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강현입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실, 경영기획본부, 연구개발본부, 영업총괄본부, 생산기술본부, 품질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강미승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인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진방스틸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호동로 소재의 강관 제조업체에서 창고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송장 발행 및 재고 관리 등 출하 관련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이종보통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200만 원 이상 4,200만 원 이하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포항에 위치한 진방스틸 주식회사 송장 발행 및 재고 관리 등의 출하 관련 업무를 담당할 창고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이종 면허 소지자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인업체는 주식회사 신화테크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의 1차 철강 제조업체에서 공장 전기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공장 전기 설비 및 전기기계 수리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관련 경력 있으신 분과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290만 원 이상으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4월 21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신화테크에서 공장 전기 설비 및 전기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할 공장 전기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는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명주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를 소개해 주시나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세계 여행사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방송길에 위치해 있는 국내외 여행 알선 사업장으로 여행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여행 상담, 항공 예약, 여행 사무 업무이며 경력은 관계없고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급여는 220만 원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에 위치한 세계 여행사에서 여행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담, 항공 예약, 여행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월급은 220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법무사 박성환 사무소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강릉대로에 위치해 있는 법무사 사무소로 법률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부동산 창업 등기 등 법무사 관련 업무이며 경력자나 신입 지원 가능하며 학력은 관계없고 이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필수입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이며 경력자일 경우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이나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사 박성환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연봉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봄이 온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요새 이렇게 강사님들과 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봄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봄철 우울증이 갑작스러운 일조량 변화와 이 체온 조절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생체 리듬이 깨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 봄철 우울증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우울증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네.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제철 나물 먹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 막 봄 도다리 쑥국 같은. 예, 맞아요. 제가 약간 그런 종류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 걸 좀 먹는 것도 좋고 네. 사실 이제 좀 약간 나만 방에 있어서 네. 나만 이걸 못 즐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뭐 일조량이 변화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동물인데 밖에 네.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그리고 또 나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먼이라 그러죠. 네. 미세먼지를 좀 욕을 하면서 집에 있으신 거 아, 미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우울증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미먼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먼이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가 답답해하시고 또 맞아요. 목이 칼칼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철 음식 뜨끈한 거 드시고 한번 이렇게 정신 차리시면은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터지신 것 같은데 웃음. 제 이제 말이 이상했나요? 아니요. 너무 로봇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약간 봄철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아, 요새 진짜요? 컨디션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텐션 업 하셔야 됩니다. 한번 힘내서 오늘 또 채용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공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쌤이 어떤 기업을 픽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제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에 깜짝 놀랐네. 가져가고 싶어하는 기업인 줄 알고. 도시에 기업 아니고 도시죠. 도시에 예, 어떤 있는 도시인가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오. 부산 항만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맞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부산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거기다 거기는 또- 일교차도 적어가지고 또 그쵸. 쌀쌀한 것도 없어서 살기 정말 좋을 텐데. 맞아요. 그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갈매기 저도 보고 싶네요. 부산 항만공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아요. 사실 이 항만공사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뭔가 항구를 관리할 것 같고 항구 이런 쪽 일을 담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항구라는 존재는 알았지 그거를 누가 관리할까 사실 저는 이제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항구라는 것이 굉장히 공적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SOC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들별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부산에 관련되어 있는 항구들 그런 것 쪽에서 이제 그걸 모두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친가에 갈 때 배 네. 타고 들어가는 그냥 여객선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울릉도 가는 그쵸. 여객선.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큰 항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객선보다는 사실은 이제 물류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의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좀 더 많은 활약,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배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보수 이런 것까지도 함께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럼 부산 항만공사가 무역을 위한 활로로서 이용이 많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부산항이 부산항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뭐 신항도 있고 북항도 있고 감천항도 있고 다대항도 있고 이런 곳에 이제 접안이라든지 보관 방식이라든지 하는 거에 운영 관리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그거에서 끝나나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단순히 그냥 수출입만 관리하고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항구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그 근처에 산업단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이 항구 배후에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이라든지 네. 발전까지도 책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 박스로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전국 각지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화물 처리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디로 또 이동해가지고 조립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립하는 게 훨씬 더 운송비를 아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분류나 포장, 가공 같은 영역까지도 다 이룰 수 있는 배후 단지들 이것들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객선도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여객 터미널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부산항에 또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엄청나게 큰 크루즈선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사실 제일 가장 큰 항구 생각하면 인천항이 아니면 부산항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크루즈선들도 굉장히 많이 오갔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에 채용이 최종적으로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직무가 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일을 이 부산 항만공사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큰 공기업이니까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케바케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제 이런 공기업에 가고 싶어 할 거고 누군가는 이제 가기 싫어할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앞에 어떤 특정 도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들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기업 하면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고 나면 한 1, 2년 지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텐데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 뭐 건강보험공단 굉장히 좋은 곳이고 큰 곳이지만 자칫 첫 시작점을 강원도에서 끊을 수 있고 그 다음 지점을 경기도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호하는 곳이지만 그 생활에 있어서 반경을 좀 뭔가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부산항만공사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온리 부산. 그렇죠. 부산에서 인하우스에서 네. 그냥 아. 나고 잘하고 역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있어서 직장을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결혼하는 거랑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네. 뭐 40년 이상을 함께 다닐 회사를 선택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측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제가 이제 도시 이름이 붙는 곳 예를 들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아니면은 인천 국제공항 공사 이런 식으로 약간 이름이 붙는 곳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치열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사시는 분들도 정말 선호도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부산 항만공사에서 이 채용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채용은 좀 아쉽게도 예. 뭐 정규직 일반 채용은 아니고요. 네. 체험형 인턴 채용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체험형 인턴이 사실은 부산항만공사가 굉장히 좀 특이한 편에 속해서 이 내용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 체험형 인턴이 뭐 지금은 아마 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안 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용 공고는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접수 자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 화요일 18시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관련된 공기업에 가고 싶다, 네. 물류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험형 인턴을 접수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인턴이니까 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어떤 과정인가요? 저도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한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경우에는 체험형 인턴 뽑으면 이제 뭐 당연히 서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근데 이제 뭐 그 안에 조금 다른 다양한 좀 이게 변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인적성 검사라든지 AI 검사 이런 것들이 곧 다 간혹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부산항만공사는 좀 특이해요. 체험형 인턴. 말 그대로 이제 전환형 인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무하고 나면 잘 가라고 하는 그 전형에서마저도 네. 필기 시험이 존재해요. 필기 시험까지 본다고요? 네, 그래서 서류,
필기,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된다. 오. 이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열려서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 적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블라인드에 위배되지 않고 네. 정말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고 뭐 예를 들면 500자 쓰라고 그랬는데 한 100자만 쓰지 않는 이상 네. 그렇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은 서류 전형에 합격해가지고 면접 전형 아니 그 필기 전형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NCS가 이런 시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채용 시장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부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기회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필기 전형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일단 서류 전형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필기 전형은 그만큼 배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정규직 채용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성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인성검사는 적부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보통 이제 250문항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네. 30분에 250문항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이 돼라고 생각이 들 텐데 네. 말 그대로 인성검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화가 나면은 물건을 부신다. 네, 예스, 막 이렇게. 아니면은 나 가끔 환청이 들린다. 예스, 막 예. 이렇게. 근데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인성검사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솔직하고 착실하게 충실하게 빨리 있게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25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무응답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직업 기초능력평가 NCS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50문항 60분 정도를 주어져요. 근데 오. 이제 체험형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체험형 인턴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필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의, 수, 문, 의사소통, 문제 해결 약간 이 정도의 영역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자원관리, 수리능력, 조직이해, 문제 해결까지 총 5개 영역을 다 봐요. 오. 10문항씩. 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빡세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많이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NCS가 지금 50문항을 60분 동안 푸는 거고 또 NCS 문제가 또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유형이 맞습니다. 다양하잖아요. NCS는 이번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까요? 이거는 제가 뭐 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점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체험형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긴 문항을 주진 않더라고요. 조금은 난이도가 약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영역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시험 봤던 친구들한테 네. 한번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그냥 수리 문제, 간단한 수리 문제, 이제 한눈에 보기 쉬운 표에서 이제 표 그래프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적합한 거 고르는 정도의 문제. A4 용지 분량으로 치면은 반의 반 분량 정도의 문제 길이를 가지고 있고 네. 수리 문제도 단순히 이제 생산량 증가분을 단순 계산해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것들도 출제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다른 공기업들의 NCS 시험을 볼 때 네. 굉장히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아.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 자원관리, 수리, 조직이해, 문제 해결 이 영역은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필기 시험을 볼 때 보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라는 감을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런 식으로 단순 수리 문제, 그냥 단순히 추론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나도 접근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NCS는 크게 이제 피셋형으로 나뉘는 것과 모듈형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모듈형 문제들도 같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산항공사를 이제 필기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피둘형이다. 피둘형이다. 네, 피셋형과 모듈형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모듈형 대표적인 예시 문제가 문제 해결 이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문제 해결의 절차 5단계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뭔가 머리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우는 문제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문제 인식, 문제 도출,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개발, 실행 및 평가 이 5단계. 그냥 이 순서가 맞는 객관식을 찍어야겠죠.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형 문제들도 한 번씩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부도 좀 해가야 될 것 같고 NCS를 나중에 보는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연습 삼아서 시험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CS 그래도 데뷔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제가 이제 모듈형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NCS 모듈형이라면 시중에 굉장히 책 기본서,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은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훑어보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제 필세창이나 피준형 문제들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치기가 지금 봤을 때는 10문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럼 이번에 부산항만공사 체험 인턴에서는 NCS를 통해서 얼마나 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적부로 뽑아놓고 네. 면접에 가는 인원을 최종 합격 인원의 3배수만 뽑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제 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30명만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만 이제 삐끗하더라도 약간 엇갈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이제 동점자들은 모두 합격시킨다고 하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배수 인원을 통과를 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면접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제 다대 다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공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런 식으로 볼 거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네.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이 5가지 항목을 네. 20점씩 해가지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면접 때 다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 자세가 부족하다, 창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어느 한 분야가 부족하면은 점수를 낮게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전체 이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한 사람 면접관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네. 한 사람 정도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총점의 평점으로 구분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비단 그 한 사람일까요? 면접관들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예를 들면은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부분에서 네. 이 친구가 계속 다리를 떨어요. 달달달달. 네, 달달달 면접 보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다리를 막 떨어요.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줍니까? 근데 그걸 한 사람만 안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죠. 네. 여러 사람들이 안 좋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래서 이제 평점에서 60점 미만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특정 지표, 방금 얘기했던 A 이런 것들이 면접관으로부터 즉 8점, 그러니까 20점 네. 만점에 8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면은 네. 그때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역들을 체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요소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리에 딱 이렇게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이 집단으로 보는 5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프로세스와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이 부분은 그냥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개입니다. 가서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궁극적으로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이 체험 인턴 왜 하고 싶어? 왜 그걸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걸 위해서 무슨 노력과 일들을 했어? 그리고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그럼 들어와서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고 싶어?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체험 인턴 끝난 후에는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한테 먼저 기회를 줄 거니까.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항목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결국에는 이 항만공사를 왜 들어가고 싶은지, 왜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 당연히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이런 파트에서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 발표 및 표현과 논리성 결국에는 그거를 나한테 설득하는 그 과정 면접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험형 인턴 끝나고 뭐 할 거야? 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타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까지. 네, 앞으로 그래서 이 체험 인턴이 이 친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무래도
A라는 친구보다는 B라는 친구한테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지원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네. 단순히 사무, 기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부서와 어떤 역할들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 배워보고 싶다든지 발전하고 싶다든지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들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짚어주시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그 역량 면접에 5가지인가요? 네. 6가지? 5가지 키워드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에 맞게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 항만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파이팅! 길게 이야기해 주시죠. 파이팅 넘치게 길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체험형 인턴이라는 거는 큰 역량을 바라진 않습니다. 네. 제가 체험형 인턴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는 걸 준비해라라고 했지만 사실 인턴은 인턴일 뿐이에요. 가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학생들이 많이 갈 것 같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들을 많이 뽑아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이제 지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특히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요, 청년의 나이를 만 35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요, 저도. 그리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 35세인 분들은 어쨌든 다 지원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진짜 32살이고 4살이고 하신 분들도 체험 인턴에 합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간에 쌓은 역량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인턴으로서의 역량인 거지 네. 굉장히 신입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이 아니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인턴은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이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너무 전문 지식 위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가고 싶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면접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마지막 파이팅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